안양시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안양시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최대호 안양시장의 취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는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최대호 시장을 중심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을 여러 번 만나 논의하는 등 이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부대 이전 협의라는 기쁜 소식을 받아냈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의 첫 단추를 꿰는 순간인데요. 주민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기쁘시죠? 네, 오늘 보고에는 그간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 이 사업 전반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성원이 함께한다면 그 길이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고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PPT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이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끝으로 주민 보고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PPT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시간을 좀 전략해야 되겠죠. 또 우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호 의장님께서 지금 의회 회의 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오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의장님 인사 말씀 듣고 제가 곧장 PPT를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호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양시의회 의장 김선아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오늘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 보고회죠. 보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스마트밸리 관련해서요. 조성 사업에 열정적으로 우리 최대호 시장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우리 최대호 시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달 스마트밸리는 조성 사업은요, 우리 시가 4차 산업으로 이렇게 가면서 정말 꼭 산업혁명 주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꼭 필요하고 또 일자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거기에서 더 좋은 안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선아 시의장님을 비롯해 귀한 시간 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안양시 의회 이은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PPT 설명을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요즘에 날씨가 후덥지근하시죠? 코로나 때문에도 마음도 무겁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또 가정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안 사업 그리고 우리 안양에 또 만안에 박달동에 미래 희망에 이런 설계 사업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시장이 되면 만안 시장 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아트센터에 출근해서 만안 지역의 문제를 잘 챙기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앞으로 이 박달동 스마트밸리 사업 반드시 성공시켜서 만안과 동안구, 동안과 만안구의 균형 발전 이뤄내야 되겠다는 숙명적인 그런 책임감을까 사명감을 가지고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저는 만안 발전해야 안양 발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시 사업 예산 그리고 모든 역량이 만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PT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08-9년에 63만에서 지금 56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단히 척박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도시 어두운 터널로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도 살고 싶은 도시 만안 또 박달동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책임과 사명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도 시장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던 언론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달 2동, 박달 1동, 또 석수 1동, 2동, 3동, 그리고 안양 5동, 6동, 7동, 안양 2동, 예,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우리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 사회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의 성공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 가장 뜨거웠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만안구의 경우 우리 동안구에 비해서 고령인구 비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구나 사업체 수도 현격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기에 처치하지 않고서는 아마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큰 어려운 문제가 나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안고 박달동 1호는 우수한 지리적인 교통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60년 이상 주둔해오고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만안고 동안구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모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즉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또한 이러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민산 7기 공약 3기가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2년 전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만났을 때 안양의 어려운 문제 박달동 스마트밸리 사업을 꼭 공약화시키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 사업을 저와 함께 공약으로 집어넣었던 바가 있습니다. 사업 면적은 50 탄약대대 군용지를 포함한 촌 310만 제곱미터 약 94만 평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밸리 조성 예정지는 약 66만 평, 평촌 신도시의 5분의 2 규모가 되겠습니다. 50 탄약대대 A구역에 지하형 탄약고를 신설하고 미 C구역 일원에 박달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의 예정지는 수리산, 안양천 등이 인접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고 특히 KTX, 광명 역사 등 서안양 교통망의 요충지로서 개발 잠재력으로 볼 때 안양시 최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고 갈 지역이 바로 박달동, 바로 이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산지 및 하천 등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광명 역세권 등 차별화된 접근선 등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장기간 침체된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탄약대대 A, B, C 구역에 산지하여 분포하고 있는 노후 지상형 탄약 저장 시설을 A구역 산지부에 터널을 뚫어 지하의 첨단 탄약 시설을 신축하고 이전 배치함으로써 또 이렇게 확보한 가용 토지 B 그리고 C구역에 친환경 융복합 스마트밸리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A구역에 계획 중인 지하형 탄약 저장 시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ICT 기술 등이 접목된 첨단 군사시설이 될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계획 2.0에 가장 부합하는 선도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탄약은 지하 60m에서 300m 깊이의 견고한 안반대 터널을 통해 뚫어서 신관과 탄두, 탄체를 분리 저장하여 폭발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면 물론 국내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가용 토지가 절대 부족한 우리 시는 새로운 성장 모멘트를 만들기에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전담부서인 스마트시티과를 신설, 조직을 확대하여 2018년 10월 4일 박달동 탄약시설 이전 제안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우리 시와 국방부 및 국방부 산하 각 군부대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하형 탄약시설에 대한 안전성 및
작전상 검토를 위해 2년도 동안 수십여 차례의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내 군사 분야 최고 연구기관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영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연구 영역 및 협의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지하형 탄약 시설이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서 안전성 확보 등에 있어 국방부 및 육군본부 등과 치열하게 검토하고 협의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잠시나마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도 있었지만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제가 직접 탄약과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수차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군부대 탄약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요청하여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이해와 설득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국방부에서 본 사업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도출되어 지난 6월 15일 국방부로부터 기부대 양여 이전 협의 진행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자찬 같습니다만 이 정도 박수 가지고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이전 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우리 씨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하고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쯤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실시 설계 등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탄약고 이전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완공된 탄약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면 그 반대급부로 개발부의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안양시로 이전시킨 후 2027년까지 박달 스마트밸리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런 향후의 과정을 볼 때 이번 국방부로부터 이전 협의 진행 통보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박달 스마트밸리를 조성하여 스마트 기술로 자연과 더불어 편리한 삶이 이루어지고 미래 신기술이 완성되어 예술, 문화와 함께 신산업이 꽃을 피우는 안양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박달 스마트밸리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곳곳에 생성된 데이터를 초연결, 융합하여 첨단 AI를 활용해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시민, 기업, 기관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공유 및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스마트시티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민간주도의 친환경 스마트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에너지와 환경 문제 제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민간기업의 친환경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스마트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져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한류 문화와 예술을 쏜다는 K-아트 컬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가요, 춤 등 예능 문화가 모이고 이곳 시작된 K-아트 컬처를 세계인들이 보고 즐기며 한류 문화를 찾아와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안양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예정지는 인천공항에서 40분 내의 거리로 이곳에 와서 대규모 공연을 보고 예술 분야를 체험하는 원습도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조성 내용으로는
첨단 산업과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이 융복합된 스마트밸리와 스마트 주거 및 K-아트 컬처가 중심이 된 복합 문화예술 도시인 스마트시티,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류, 그리고 태양광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제로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되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민, 정, 군, 그리고 관의 상생발전 모델이 될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는 박달동 주민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물론 안양시의 지속가능 발전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군에서는 노후된 군사시설을 첨단, 현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탄약시설 지하 비용을 포함 추정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쯤으로 예상이 되며,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6조 원 등 총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7조 9천억으로 추산되며, 고용 창출 효과는 직접 취업 유발 인구 5천 명을 포함 약 4만 2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방부로부터의 기부 대항여 이전 협의 진행 통보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부 대항여 사업의 성격상 기본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그리고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또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T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5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스포츠 서울의 좌수홍 기자입니다. 경기도도 이달 들어서 TF팀을 구성하고 박달동 스마트밸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그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당시 의견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 사업의 주체는 안양시다. 그래서 모델 제시는 안양시가 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경기도와 정부에 바라고 싶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자승호 기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약 2주 전이었습니다. 경기도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스마트시티 과장을 비롯한 관계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경기도의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특히 지비 해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사업이 안양시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국방부들과 등등과 협의의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도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TF팀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의 조속한 사업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국방부는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다음 문제는 국토부입니다. 지비 해제 절차가 간단치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경기도 도지사님과 또 안양시장과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의 지비 해제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끔 제가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는 이 경제를 자주화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또 움직여야만이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정말 첫 삽을 떠서 준공하는 그 단계까지 경기도에서도 또 관계기관에서도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정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십시오. 예, 박달동 우성아파트의 한희덕입니다. 이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에 수고하시는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요.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3경인 목감에서 막혀 있는 것을 대림대학교 뒤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해서 강남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달동 지역의 전철망 또 시외버스 터미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지 서안양에 정말 중심이 되는 그 스마트밸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계획이 아직 없으면은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 중앙정부와 하고 해서 광역교통망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한희덕 회장님 정말 우리 박달동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너무나 큰 봉사해 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한희덕 회장님. 예, 저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국방부 또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게 선제적으로 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광역교통망 체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철이라든지 제3경인 고속도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명분도 만들어 나가고 또 사업성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친환경 주거단지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기업 방안에 대해서도 좀 명분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함으로써 뭔가 광역철도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볼 수 있는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2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 중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2010년 민선 7기 5기 시작할 때부터 시외버스 터미널을 어떻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성남도 다녀왔고 부천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자를 들었을 때는 대규모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게 버스 터미널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지금 소문 들었나 모르겠지만은 성남에 있거나 부천에 있는 버스 터미널은 다 망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보시고요. 그래서 특히 안양시는 출발역이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유지역이 경유하는 코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좀 시민들이 여러 가지 편의성이 도모될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좀 뛰어난 곳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중소규모 정도쯤은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발표를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도 동안구에 가는 것보다는 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노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언론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시죠. 네. 예, 박달동 박종일입니다. 예, 먼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안양시만큼은 많은 어려움 없이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역량이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서 제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 기획된 구간에는 아무리 조정을 잘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박달동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을 사업을 하면서 함께 연계를 해서 그쪽 박달동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또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박달 스마트밸리에 관한 그 설명이 되겠는데요. 아마 박달 스마트밸리가 잘 조성되게 되면은 아마 박달도 이론이 엄청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이론에 준비되어 있는 그 협심식품이라든지 또 골재회사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취임 이전에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이전하는 걸로 협약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부지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마련한다거나 또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를 정비하게 되면은 대단히 좋은 아마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까 또 한의대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교통망 문제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함께 고민해가지고 그동안 소외받고 힘들었던 박달동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하고 또 보다 쾌적하고 살고 싶은 이런 동네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하여튼 발휘해서라도 박달동이 살고 싶고 정말 자랑스러운 이런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없으신가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 뭐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지지 중지요 행행행 중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을지자입니다. 가고 또 가다 보면 중지 알지자입니다. 알게 될 것이고 행행행 행동하고 즉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은 중성이다. 이룰 성자 서서 이루어지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뭔가 꼭 만들어내겠다는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시 아까 제가 인구 말씀드렸습니다만 63만 명까지 갔던 인구가 57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56만 명도 떨어졌습니다. 약 7만 명, 6만 몇천 명 정도가 지금 빠졌는데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은 안양시가 대단히 과거 역동적인 도시에서 대단히 지금 현재 좀 조용한 도시로 물론 안정적인 도시로 진입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대단히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남녀노소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만안구 발전 없이는 안양 발전 없다. 그래서 만안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전체 예산의 건 3분의 2 정도가 만안구 예산입니다. 소문 들으셨어요? 들으셨어, 위원장님? 들으셨답니다. 그만큼 만안이 발전돼야만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안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에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2027년 이후는 대단히 아마 꿈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나름대로 지금 좀 흥분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3월 달에 확정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국방부에서 자꾸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자신감 아마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부담감 때문에 결정을 못했었어요. 이걸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약 3개월 지나서 드디어 6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가능하겠다 합의각서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되게 되면 우리 만안구는 박달동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동안 가슴 아리 했던 또 여러 가지 피해를 가졌던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할 계획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김선아 의장님 와 계시는데요. 의회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염려하는 게 딱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잡고 오게 되면은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염려하는데, 저도 전문가들 따져보고 하니까 지하 60m에서 300m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저도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이 포탄, 여러분, 포탄, 탄약 총알이죠. 이 그대로 다 딱 장착시켜서 하면 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3단계로 분리가 돼야 돼요. 탄도가 있고 탄체가 있고 신관이 있고, 이걸 나중에는 조립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전혀 폭발 위험성도 거의 없다. 이것이 제가 전문가들로 참여를 듣고, 그러면 다행이고, 또 60m 지하 300m 들어가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로 통로라든지 도로하고 군사실을 이용하는 것도 분리가 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아마 대단히 안전성과 또 주민의 쾌적성이 담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요, 또 앞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아마 기회가 되면은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우리 동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도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가 해결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같아서 더 많은 시민들이 또 관계자들이 오셔서 직접 듣고 질문하고 또 EF를 넓혔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당 100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당 100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언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주민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